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기출 분석을 주제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제 먼저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출 문제는 꼭 봐야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생들이 댓글로 달고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제 물어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이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뭘까요? 당연히 봐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 이제 평가원이잖아요. 그래서 평가원에서 출제를 하는데 거기서 만든 문제와 그 경향과 그 기조를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수험생으로서 그 수능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미리 모의고사 이제 형식을 좀 알 수도 있고 어떤 유형이 나오는지 대비를 좀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표현들이 쓰이고 그리고 어떤 논리로 문제들이 전개가 되고 문제가 출제가 되는지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당연히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1번에 관한 이 질문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답을 드릴게요. 자, 이제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출 문제는 언제 풀어야 되는지, 언제 해야 하는지 이거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제 수험생들의 한 거의 과언이 아닐 정도의 한 90% 이상 진짜 정말 많은 학생들이 이 기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출 분석이 제대로 돼 있지가 않은 상태에서 시중에 있는 엔제를 풀고 또 시중에 있는 실모를 풀고 유명 강사들의 인강을 따라다니면서 거기 있는 문제집을 사고 하여튼 그런 식의 학습을 대부분의 학생들이 취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일단 제가 그 방법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방법을 하기에 앞서서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있다는 거지. 일단 선행돼야 되는 게 당연히 기출을 먼저 철저하게 분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엔제로 넘어가고 실무를 풀고 훈련을 하는 거지 제대로 된 기출 분석이 돼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런 거를 풀잖아요. 그러면 그 학습이 과연 효율적이고 올바른 학습법일까라는 거에 대한 대답은 제가 말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언제 기출을 공부해야 되냐면 자, 이 수능 문제를 풀 때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섞여서 나오는 문제가 있고 한두 개의 개념으로 문제가 풀리는 단일 문제가 있거든요. 근데 이 기본 문제들, 그걸 우리가 기본 문제라고 하고 좀 어려운 문제들을 킬러 문제라고도 하고 준킬러라고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대부분 이런 기본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의 개념을 다룹니다. 즉,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게 한 가지의 요구사항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집이 뭐가 있어. 유형서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어서 센 같은 거. 센, RPM, 그리고 개념 유형, 개념 원리 이런 개념서와 유형서에 해당되는 문제들이 이런 기본 문제라는 거죠. 기본 문제들을 그렇다고 수능에 기본 문제가 안 나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기본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런 단계의 문제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복합적인 문제들은 한 가지 문제에서 여러 가지의 개념을 물어봅니다. 그 그래프의 개형 추론과 그 다음에 함수의 접선의 기울기에서 파트 접선의 방정식 구하는 그런 내용들 그런 것들이 섞여서 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결국에 우리가 말하는 이 기출 분석을 기출 문제는 언제 해야 되는지 기출 분석을 언제 해야 되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기출 문제들은 대부분이 4점짜리잖아요. 우리가 3점짜리 가지고 기출 분석을 제대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거 고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쉬운 4점이든 좀 어려운 3점이든 얘네 포함해서 진짜 킬러 문항까지 이런 이제 기출 분석들은 언제 풀고 언제 공부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 당연히 첫 번째로 그런 문제들을 처음 개념 배우고 바로 풀기는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요 기본 문제 그리고 이 유형 문제 한 가지 개념만 물어보는 요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일단은 다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부터 된 상태에서 이 복합 문제로 넘어가 주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기출 문제에서는 어떤 표현과 어떤 표현이 동시에 나오고 그리고 어떻게 새로운 함수를 정의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단계에 그 다음에 가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은 얘 단일 문제를 해결을 잘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개념을 물어보는 그런 문항들을 잘 처리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 여러 가지의 개념을 복합적으로 물어보는 요 기출문제 좀 킬러 문항들, 일반적으로 4점짜리 문항들을 건드리는 단계로 넘어가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지금 자기가 4, 5등급 이하인데 4, 5등급 이하라고 하는 건 3점짜리도 많이 틀린다는 소리잖아요. 그 말인즉슨 이게 안 된다는 거야. 기출은커녕 일단 이게 안 된다고. 그럼 빨리 돌아가서 이제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걸로 넘어오셔야지. 그죠? 이 기출만 잔뜩 풀어 제낀다고 친구들이 한다고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수학이. 어느 과목보다도 되게 단계적 학습을 요하는 그런 과목이기 때문에 앞에 게 선행이 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끝내고 언제 해야 되냐면 이거를 다 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분석이 들어가 줘야 되고 얼마나 해야 되냐면 이거를 N회독이라고도 우리가 말하죠. 많이 본다. 보면 볼수록 새롭게 깨닫는 것도 있고 곱씹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완전히 체화가 될 때까지 그런 식으로 학습을 해준 단계 다음에 이제 정리가 된 다음에 최적화를 다 시켜놓고 엔제와 실무로 넘어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 전에 넘어가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 뭐 나는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말해야 되나?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우리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 기준으로 혼자서 누구의 도움 없이 만약에 과외도 안 다니고 학원도 안 다니고 그리고 인강도 안 듣고 뭐 이런 식으로 아무 도움 없이 그냥 혼자서 기출 분석을 제대로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헬스장에 운동을 한 번도 안 배워본 사람이 가가지고 그 3대 운동이라고 하죠. 그런 거를 그냥 막 하는 거야. 막 드는 거야. 무게만 들면 되는 줄 알고 자세도 똑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것보다 당연히 PT 1대1 그 트레이너한테 트레이닝을 받는 게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 기출 분석은 여러분들이랑 맞는 그 인강 선생님을 찾아서 기출 강의를 듣던가 아니면 뭐 과외든 학원이든 누구의 도움을 받는 거는 굉장히 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 기출문제라는 게 되게 뭐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퀄리티 높고 교수님들이 합숙 훈련을 하면서 심사숙고해서 내린 그런 문제들인데 그 절정한 숫자들이고 막 그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든 의미를 다 파악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 다 이해하고 듣는다는 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외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출 분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제가 방금 말했죠. 이 4점짜리 문제들은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여러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어. 이 여러 가지의 개념이 들어있는 것을 뭐 접선의 방정식이면 접선의 방정식 아니면 뭐 방정식과 부등식 하여튼 뭐 이 소단원들 대부분 여러 개의 단원으로 복합적으로 출제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기본 개념 그 기본 개념과 우리가 실전에서 쓸 수 있는 개념 실전에서 쓰인다는 개념이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2차 함수에 여기 면적 구하는 공식 이라든지 또는 여기 3차 함수에 여기 이렇게 있을 때 여기에 뭐 내분 1대2 내분점이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은 약간 실전 개념에 속하는 거지. 이건 기본 개념이라기보다 실전 개념에 좀 더 가까운 거죠. 많이 나오니까 실전에서 이렇게 써라 하고 정리해 놓은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이제 요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게 기출 분석이기 때문에 이런 걸 분석하는 것들이 이런 거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혼자 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은 거지. 그래서 뜯어야 된다고. 이거를 해부해야 돼. 뜯어서 이 4점짜리 문항에 어떤 표현이 쓰이고 어떤 단원들이 결합돼서 나왔고 내가 이런 말이 결합돼서 복합적으로 나왔을 때 좀 못 알아듣는구나. 내가 여기가 좀 약하구나. 이런 것들을 파악하면서 진단해 나가면서 공부를 하는 것이 기출 분석의 일부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해부를 해서 그 문제에 쓰인 표현이라든지 내가 못 알아듣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몸속까지 완전 그 표현과 그 여러 가지 단원이 결합됐을 때 어떤 식으로 나올 수 있는지가 체화가 될 때까지 학습을 하는 게 기출 분석이다 이런 거죠. 자, 그럼 그 다음으로는 기출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말해볼게. 왜 기출 분석을 해야 되는가?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이 첫 번째로 기출에서 쓰인 표현이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나온 게 2013학년도, 2022학년도, 2021학년도 막 이렇게 써있죠? 자, 여기 있는 문제들의 풀이를 완벽하게 알고 있지 못한 학생들은 지금 엔제나 실무할 때가 아니야. 왜냐면 지금 이거 완전 최근 기출이죠. 이거는 바로 작년 6월 모의고사고 이건 재작년 수능이에요. 근데 여기 있는 문제들의 풀이법과 여기에 쓰인 개념과 그런 내용들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않은 친구들이 무슨 엔제야. 지금 이 기출 분석을 먼저 해야 될 때예요. 그런 친구들은.
자, 그럼 일단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 장점이 뭐냐? 기출 분석을 왜 해야 하냐? 일단 첫 번째로 엄청나게 정제가 돼서 나온 표현이고, 이 교수님들, 출제위원들이 몇 날 며칠 밤새면서 만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그런 소중한 문제들이다. 근데 그 출제위원들이 뭐 나처럼 그냥 유튜버 또는 뭐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교수님들 또는 학교 선생님들, 이런 좀 퀄리티 높으신 분들, 수학을 막 한 40년 동안 하신 분들, 막 20살부터 50살까지 수학만 30년을 팠어. 그런 수학자들, 그런 교수님, 저명한 교수님들이 몇 날 며칠 밤새면서 만드는 그런 퀄리티 좋은 문제이라고. 그러면 여기에서 엄청나게 고퀄리티의 문제에서 나오는 그런 표현들 있지. 그런 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자, 요즘 유행이야.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도록 이랬어.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 fx 주어진 다음에 gx를 새롭게 정의해. 그 다음에 얘가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도록 이랬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자, 어쩌고 저쩌고 fx 있고 gx 주어진 다음에 오직 하나의 그 값을 갖도록 이랬어. 여기도 아까 fx 있고 이렇게 정의했죠. 그러니까 패턴이 똑같죠. 표현 그리고 패턴이 반복이 된다. 그럼 우리가 기출을 분석하고 기출을 이렇게 유형별로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바로 그 기출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푼다라고 최적화를 해놓는 겁니다. 아, 이런 문제들은 이런 거를 의미하고 의미를 파악해서 최적화,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푼다라고 최적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분석을 한다라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걸 만드는 분들이 한 3, 40년 동안 수학만 판 그런 수학자, 그런 교수님들, 무슨 대학교, 유명 대학교 명문대 교수님들이 뭐 출제위원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런 교수님들이 만드는 문제는 정말 이런 표현 하나하나들이 고급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단원이 융합이 되고 여기서 말하는 표현이 고급진데 그 표현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새로운 표현이 나온다는 거지. 뭐 엔제나 이런 실무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새로운 표현들을 기출문제에서 매년 새롭게 나오는 그런 새로운 표현들을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 처음 fx가 나와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위의 점에서의 접선이 y축과 만난 점 p라고 할 때 뭐 원점에서 p까지 거리를 gt라고 하지. 근데 이런 gt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문제에서 만든 거야. 이 문제에서 이 교수님이 gt 이렇게 표현한 거야. 새롭게 표현을 했다고. 그 다음에 여기를 보시면 자, gt가 뭐죠? 초고차항계수가 2분의 1의 3차 함수와 뭐 f'x가 0이 닫힌 구간에서 갖는 실근의 개수를 gt라고 하지. 그때 gt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표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fx가 정의돼 있죠. 그 다음에 gt를 이렇게 정의를 해. 그 다음에 문제에서 만족하는 요걸 만족할 때 얘를 구하시오. 이런 식으로. 얘 본 적이 없다니까?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기존에는 나온 적이 없다고. 저기 보시면 여기 어쩌고저쩌고 fx의 최대값을 gt라고 하지. 그럼 근데 gt가 뭐 미분 가능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얘에서 fx가 있는데 이거의 절대값 씌운 다음에 이거의 집합을 s라고 하고 원소의 개수를 gt라고 하고 걔가 불연속일 때 어쩌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막 말을 어렵게 해놓죠. 그다음에 얘도 이 말을 알아들어야지. 이 말에서 뭐 미분 가능한지 할 때는 언제인지 최소값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로운 표현을 퀄리티 높게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기출 분석을 할 때에 여러 가지 개념이 복합적으로 쓰였다는 것, 그리고 그거를 분석하면서 내가 부족한 점을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새로운 표현을, 고급진 표현을 이런 퀄리티 높게 학습이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맨날 나오는 표현들은 반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유형들을 숙지할 수 있다는 점, 이런 것들이 기출 분석을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들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여름방학이잖아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개념이 부족한 친구들은 빨리 개념과 병행하면서 기출 분석 들어가시고, 지금 막 엔제랑 실모랑 이런 거 건드릴 때가 아니야. 진짜 이번 여름방학부터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곱씹으면서 정말 여기에 쓰인 표현, 내가 부족한 부분, 개념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시는데 주력을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래서 꼭 이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표현들은 다시 나왔을 때 꼭 맞추시길 바라고, 이런 이제 어려운 표현들, 새로 나온 그 수능에서만 새로 나온 표현들이 나왔을 때 그 표현을 퀄리티 높게 학습을 하고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어떻게 나오든 꼭 그 문제에 대한 그 말을 알아듣고 잘 해결을 해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강사가 이 기출 분석 강의가 있듯이 저도 이 실전 개념에 집중하는 이 기출 분석 강좌 어텐션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멤버십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엊그저께 수학 2까지도 종강을 했어요. 그래서 수학 1, 수학 2가 지금 종강이 된 상태고, 이제 선택 과목은 앞으로 8월부터 차차 준비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준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뭐 이 제 수업을 듣든 어떤 유명 강사 사이트를 듣든 뭐 맛보기 강의를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잘 판단을 하셔서 기출 분석 제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여러분들 모두 수능날 수능 대박 나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